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중국 동포 사회 좀 한층 좀 이해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포 사회가 어떤지 그 상황도 좀 들어볼 겸 해서 이 장만동 지금 회장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봬요. 그렇죠. 저는 3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활동을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저는 사실 자주 뵙지는 못했고 장만동 회장님이 그전에 뭔가요? 그 서남권 쪽에 중심으로 중국 동포 위원회를 조직한다 뭐 한다 그때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은 장기화가 되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글쎄요, 이제 지금 코로나 상태로서 이제 모두 다 힘든 상태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대표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저는 10년이 넘고요. 그리고 동포 사회가 한국의 제한 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 쭉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코로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이제 계속 생각해오던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동포 사회에 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청한 겁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동포 사회가 한국에 와서 이미 80만 명이라는 이런 사회 분체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 또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고요. 근데 지금 우리 동포 사회가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위치는 아직도 동포 사회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요. 코로나 상태에서 불편은 더 말할 수 없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체류 자격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네. 우리 동포법에는 20년도 동포법 이제 개정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네. 동포들에게 정부는 동포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했거든요. 네. 불편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지도 2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동포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상황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들이 사례들이 좀 있으세요? 네, 지금 보면은 다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집에 못 가시는 분들 네. 1년씩 연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1년 연장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강요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LC 주체를 자격으로 있는 분들. 그렇죠. G2도 그렇고 또 일부 이제 집으로 못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안 하고는 생계를 유지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을 하는 거는 노동이라는 건 신성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서 중국으로 가지 못한 상황에 연장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행사에서 대신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말만 알려주고, 그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네. 이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혹시나 해서 이제 일을 잠깐씩 나간 사람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기한이 되기 때문에 중국 갔어요. 가가지고 비자 받아 왔는데 와가지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니까 이 불금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일주일도 일 안 했는데 네. 벌금을 200만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부당한 이제 조치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또 한 우리 동포로서 고급에 조급에 와서 일하는 동포들에게 네. 그런 가혹한 처벌을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말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너무도 맞지 않은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동포들이 가장 이제 권리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H2 폐지해야 됩니다. H2 폐쇄. 폐지. 네. 그 방문 취업제를 폐지를 지금 할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에서 이거 하려면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해 타설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이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하나가 동포들 요구할 거고요. 다음 또 하나는 F4 취업 제한. 이것을 철폐를 네. 요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동포들이 이런 불이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말을 하더라도 그 소수 사람이 네. 또는 이제 단체를 통해서 한데도 그 단체 자체가 미니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그런 동포들이 희망하는 상으로서 정책이 펼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은 한국 정부가 우리 동포 사회를 특별히 안아준다면은 그런 것이 비춰지게 되면은 한국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나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너무 그렇게 되면 중국 국민인데 이럴 때 반대한다. 그렇죠. 이게 네. 또 외교적으로서 이제 또 문제가 바짝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외교부에서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전반 정책에는 동포 정책에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동포 정책에 이런 조속한 동포 정책이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거는 즉 이와 같은 환경에서 못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목소리만 한다면은 이 정책이 빨리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H2 방문 취업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F4 체류 자격으로 전면 부여를 해주고 거기에 취업 제한도 좀 철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것을 뭐 동포 단체들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뭐 동포 단체가 그 정도의 뭐 역량이 좀 안 돼서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거는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이따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어쨌든 동포 단체 활동을 하셨었죠? 네, 제가 이제 네. 동포 활동을 상당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네. 동포 활동했고 또 동포 사회에서 각 단체장들 네. 하고 이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고 네. 우리 함께 어찌 힘을 모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했었고요. 네. 아마 우리 동포 활동하신 분들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말씀 안 할 겁니다. 같이 함께 이제 동참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의 한국에 있는 동포 단체들이 미니 단체라고 했어요. 네. 미니 단체 그리고 동호회 말하자면 취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동포 단체 이제 공동체에서 네. 놀이 공동체 이것이 하나의 놀이 공동체 이런 게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공동체로 많습니다. 뭐 동창회 이제 뭐 이런 협회들이 많은데 이런 협회는 정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나 다른 미니 공동체거든요. 지금 정의 공동체하고 놀이 공동체만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타 이제 힘을 합치는 공동체, 네. 동포 사회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역사를 지내왔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 지금 동포 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포 사회가 우리 동포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절대 뭉칠 수 없다.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건과 환경이 안 돼서 지금 동포들이 힘을 모으지 못한다. 한 목소리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만동 장만동 회장님께서는 아까 뭐 2010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 과거에 오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 면이 있고, 2010년도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동포 권익을 위해서 동포 단체들을 직접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직접 한번 이렇게 결성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셨다는 거를 저는 얼핏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와서 11년도에는 제한동포연합총회 네. 여기에서 이제 부회장으로서 한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기협회, 네. 그리고 중국의 중국동포 장기협회 또 회장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년도에 또 이제 고향에, 네. 우리는 국립공원성 화천현이거든요. 네. 고향에서 이제 고향 분들을 모아서 협회를 유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그때 회장으로 감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한 화천현 운동대회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포 사회가 한 목소리 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권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서 그때 이제 제가 동포위원회라는 걸 제한동포위원회, 말하자면 대표성 있는 이런 이제 제한동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 단체장님들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죠? 이게 15년도. 2015년도에 제한 중국동포위원회를 예. 만들자. 네. 그것도 맞아 이제 또 한쪽에는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동포위원회를 형성하는 그 구체적인 그 방안은 다 이게 잘 진행했지만은 실제 진행하는 가운데서 공정성, 그리고 동포 사회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포위원회도 이제 결성이 이제 실패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포 사회가 단체장, 미니 단체들, 또 동포 사회가 이제 박수를 쳐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단체라든가 뭐 해서는 이 한국에 있는 제한동포들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없다. 네. 여의도에서 우리 몇만 명 모였다 하면은 그건 놀이거든. 모여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이제 구름처럼 모였다가 그 다음에 또 구름처럼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런 좋은 일도 있지, 좋은 동포 사회를 알리는 면도 있지만은 동포 사회가 힘을 합치는 데는 큰 작용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동포 사회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모인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식사를 해야 되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모인다는 개념은 우리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모일 수 없습니다. 네. 이전도 마찬가지로 큰 장소에서 모일 수 없어요. 네. 모이면은 거기서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결성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SN 시대에 네. 이제는 그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나 휴대폰을 잘 사용하고,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홈페이지 플랫폼을 이제 통해서 플랫폼 속에 우리가 모이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동포 향후총회 네. 플랫폼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뜻 있는 분들, 동포 사회가 한 목소리 해야 된다. 이 분들은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자 하는 그 뜻으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우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등록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가 콜이라고 했거든요. 네. 콜, 등록을 이제 콜이라 해서 콜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추후에 다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동포 단체, 지금 중국 동포들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뭐랄까 권익 향상, 동포로서 지금 그래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국 동포들이 자립적으로 어떤 목소리도 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좀 극복해 나가려면은 지금은 중국 동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아니요, 동포 단체들이 한데 모여서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지금 단체들은 이제 미니 단체들이 많은데 네.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상당한 시간을 이런 방법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동포들이 스스로 스스로 우리가 한데 한 목소리 내자. 모인다. 그래서 한 목소리 그거를 내자. 이렇게 SNS 예. 지금 카카오톡이나 위챗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통해서 함께 플랫폼으로 모여서 예.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제 목소리를 내자 이런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 효과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네. 여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자. 네. 이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목소리 내려는 목적이 뭐냐? 네. 목적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취업제 폐지, 그 다음에 외부사 취업 제한, 절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 사회가 한국에서의 이미지 부상, 네. 이것을 가지고 네. 한 목소리를 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목소리 내는 방법에는 이제 단체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은 쭉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미니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 고향에 이제 그걸 토대로 미니 공동체가 맞서 마을협회, 그 다음에 네. 이제 동창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랫폼의 뜻인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모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니 공동체를 대연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힘이 커진다는 거죠. 저희 이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니 단체들 100명, 1000명 이거는 이거 가지고 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고향 마을 협회,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이제 미니 단체 공동체를 한 대에 엮이면은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고향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협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그 서로가 대연맹하고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네. 중국의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네. 우리 농촌에 있던 분들. 그러면은 동촌에 사람이 적거든요. 그러면 동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 여기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협상할 수 있고 심지어 네.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정말 덩치가 크게 뭉쳐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뭉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먼저 한 플랫폼 속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어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화번호 하고 그런 한제 힘을 모이자 하는 뜻으로 이것만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그 다음 순서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한국에서는 대선 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요 후보들이 지금 표방하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걸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그렇게 이제는 표명을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도 쉽게 정부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 각자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또 위챗이나 카톡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거기에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은 하나의 이렇게 군집체를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각 고향별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 다음에 서로 거기에 대표도 뽑고 그럼 또 그 대표들이 또 만나서 또 온라인상으로 또 대표도 뽑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동포 사회에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좀 그런 좀 구상을 갖게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코로나19 상황에 이 위부에서 밖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좀 과거처럼 여의도라든가 여기에 몇몇 명씩 모인다는 거는 더구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SNS를 통한 중국 동포 이 디지털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갖고 목소리를 내자는 게 상당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동포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또 참여를 할 의지가 있겠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보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고향 분들을 이제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은 네. 이제 한국에 있는 동포 사이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서로가 나누게 돼 있잖아요. 예,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 되는 이제 한국의 정부에서 좀 우리 동포 정책이 인식했다. 그리고 부당하다. 이런 얘기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다 있고 네. 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전에 불법 체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체류하면서 잘못하면은 또 이제 불이익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참고 있는 이 동포 사회가 참 품성이라게 되면은 정말 참고 부지런하고 이런 이제 품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우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동포 사회도 위챗으로서 위챗방이 다 있어요. 네. 고향에 친구들 위챗방이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이 따로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그 위챗방에는 어떤 공동체라는 그 뜻은 나타나지만은 세 사람 이상 만나도 그냥 공동체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나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우리 몇 사람이 뭐 이렇게 논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라는 건 이미 동포 사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전 동포 사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동포 사회가 전체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의 초단계로 이전에는 먼저 여기 한국에 있는 동포 단체장들, 단체도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동포 사회에서 뭐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진행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포 사회가 고향 단위, 동창회, 마을 예배 이런 걸 기준해서 그 이민이 미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계속 연결해야 되는 거 이것을 한데 묶자는 겁니다. 네. 이게 묶어야만이 어떤 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름을 뭐 가진 중국 동포 향후 총회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그거를 플랫폼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좀 사람들이 그럼 참여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시안이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네, 그걸 카카오톡에 네. 중국 동포 치면은 네. 그 검색하게 되면은 중국 동포 향후 총회 이렇게 마크가 보여요. 네, 네. 그거 이제 손을 터치하면은 그런 홈페이지가 열리거든요. 네. 그럼 그 홈페이지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 넣었어요. 네. 이 취지, 우리가 왜서 이렇게 한데 모이려 하느냐.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카카오톡에 이 중국 동포 뭐 향후 총회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이해를 구하자는 부분이라면은 또 무슨 이제 뭐 회피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포 사회가 힘을 합치려면은 네. 한 곳에 모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저번에 그 다음에 모이려면은 반드시 무작정 모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모이는 이 타이틀만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서 등록한 향후 총회를 이미 등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위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한 거고 이 동포 사회가 한데 모이자 뜻을 모이자 하는 이 우리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했다는 걸 그래서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중국 동포 향후 총회 또 네. 우리가 지금 미니 공동체의 기본 토대가 다 향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넓은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동포분들 중에 뭐 중국 동포들이 겪고 있는 현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동포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한데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런 필요성을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동포 단체들 중에서 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해서 뭐 그런 목소리를 더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한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포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포분들이 이 장만동 이장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럴 겁니다. 네. 이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이제 중국 홍룡강성 네. 화천현 이제 성호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선족 민족향이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자랐고, 네. 그래서 우리 동포 농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촌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 공동체 생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또 공동체 힘 네. 이런 것을 다들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저번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의 기업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왕성히 펼쳤던 경력도 계시고. 네, 저는 이제 네. 그 한국에서는 별로 이제 그 뭐 여행사무 네. 이것을 주로 해왔어요. 네. 그게 그 뭐 이제 그걸 해오면서 제가 동포사에 대한 관심이 네. 많아서 이제 그쪽으로 많은 시간과 이제 작은 경비도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5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 네. 중국의 국경의 정예위원이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협회장 네. 분들하고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났고요. 네. 이제 그분들도 제한 동포 사회가 정말 더 성장하고 또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동포 사회가 보다 좋은 이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고견도 들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한번 동포 사회 뭉집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박철동 사장님은 저에게 동포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우리도 이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동포분들이 한데 이렇게 좀 힘을 합치면은 중국 현지에 나름대로 또 영향력이 있는 동포 사회에서도 관심 갖고 함께 손잡고 나갈 그런 의향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는 이제 중국에 있는 동포 사회는 상당히 우리 중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예,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인재로 이렇게 항해를 하라면은 저는 뭐 거기에 항해를 들 수 없다고 보지만은 네. 대신에 이제 동포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동포 사회가 단결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 의지는 이제 저는 뭐 남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합치면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중국에 있는 동포 사회하고 한국에 있는 제한 동포 사회는 우리 일반적인 이제 말씀을 한다면은 정말 친척, 형제, 뭐 가족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동포 사회가 한국에서의 이미지가 이제 저조하고 또 동포 사회가 정말 힘 있는 스스로 발전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죠. 중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또 어디도 영향 주는가 중국에 200만 재성동포 있잖아요. 네. 재성동포의 전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한동포 사회가 지금 여기 80만이가 있기 때문에 귀한 동포가 한 10만 명, 네. 명주권자가 뭐 10만 명 정도. 네.
그다음에 F4가 35만 명, 네. H2가 12만 명.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지원 자격하면 이제 80만 명이 되는데 이 80만 명이라 하게 되면 한국의 영등포구청, 뭐 구로구청 두 개 합친 인구가 되죠. 두개 합친 이런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 동포 사회라는 이 공동체 이건 상당히 이 사회에도 한국에도 필요하고 우리 동포 사회 자체가 이 사회적 자본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이용도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데 모이면은 이 사회적 자본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적 자본 또는 이제 우리 동포 사회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기본적인 이 자금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오늘 장만동 이장님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중국 동포들이 충분히 좀 그럴 때가 됐지 않았나. 그리고 또 2022년도 또 한중수교도 30주년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면서 예. 중국 동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앞서 이 장만동 이장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동포 사회가 함께 하고 목소리도 내자. 그래서 중국 동포들의 어떤 권위 향상과 이미지 향상에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어떻게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 이제明年 8월이게 되면은 이제 한중수교 30년 되고요. 30주년. 그 30주년이자 우리 동포 사회가 한국 진출, 대거 진출하는 계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30주년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明年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예잖아요. 네. 3월달에 우리 동포 사회도 정치에 적극 동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제한동포 사회가 80만 명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 아직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아직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국의 정치에 입문하는 데는 개인이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이 사회 군체에 이 한국에서의 그 정치적인 필요성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더욱더 입문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明年 새해를 맞이하기 이제 지척해서 제가 동포 사회에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장원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혹시 의문이 되신 분들은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여기에 이제 중동포 장만동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동포 사회 제한동포 사회에서 동포 사회의 이제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다소나마 활동한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나와서 동포 사회를 자 모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계속해서 뜻을 가지고 왔던 그런 것을 이제 동포 사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힘을 새해에는 한번 힘을 합칩시다. 한번 크게 뭉칩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한번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포 사회 화이팅!